시간에 이어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0번부터 42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빈칸 문제 중에 31번, 32번까지 풀었고요. 오늘은 33번, 34번, 그 다음에 36, 37 순서 정하기, 38, 39 문장 위치 정하기, 삽입 문제 총 6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요, 사실 답을 알면 이게 너무 당연하게 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답을 알아도 모르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요. 답을 알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답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거나 지문을 보면 그건 실력 향상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기하급수적으로 향상시키려면 답을 지문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증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증명이 가능해야 돼요. 자, 33번 빈칸 정하기 맨 마지막 문장에 The farthest plane would thus 빈칸 나왔습니다. 자, 이 글의 대상은 The farthest plane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자,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한 결론 또는 결과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The farthest plane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제? 직역하자면 무슨 뜻이에요? 가장 멀리 있는 평면이란 뜻인데, 가장 멀리 있는 평면이 도대체 이 글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Perceived distance of objects that are far away from the observer. 여기까지가 주어져. Is, 얘가 동사고. Often assumed to be subject to some global limitation in the sense that the moon, the stars, and the sun are all perceived at the sky. 자,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자, 일단 주어 다시. 자, perceived distance of object. 사물에 대한 인지적인 거리죠. 그러니까 실제 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그 거리를 인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물이냐면 that are far away. 멀리 있는 사물이죠. from the observer. 관찰자로부터 멀리 있는 사물에 대한 인지적인 거리는 종종 assume 자 여겨지는데 뭐 한다고 여겨집니까? be subject to 하면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 종속되다, 어디에 좌우되다 이런 뜻이지? 자, 어떤 글로벌 리미테이션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속되어 있다라고 여겨지냐면 달이나 별이나 태양이 모두 하늘에서 인지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that is는 재진술이죠. 즉 다시 말해서 at about the same distance 대략 똑같은 거리에서 인지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달도 하늘에 떠 있고 별도 떠 있고 태양도 떠 있는데 이 하늘이라는 게 글로벌 리미테이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지할 때는. 달이든 별이든 태양이든 그냥 다 하늘에 그냥 다 똑같이 있는 거라고 인지를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관찰자로부터 멀리 있는 사물, 태양이나 달이나 별에 대한 우리의 인지적 거리감은 어떤 글로벌 리미테이션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종속. 자, 두 번째 문장. This observation is related to the idea. 이러한 관찰은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와 관련되어 있는데 어떤 아이디어? That visual space is not open. 시각적 공간이라는 게 오픈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즉, 끝이 있다란 이야기죠.
자, but ends at visible surfaces or indeed the sky. 하지만 가시적인 표면 또는 하늘에서 끝이 난다라는 아이디어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시각적 공간은 무한하지가 않아요. 어디에선가 딱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하늘인 거죠, 하늘. 아시겠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자, 제시한 바로는 This is realized as a hard limit. 확실한 리밋으로 실현이 되는데 which they call the furthest plane. 이 두 사람이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가장 멀리 있는 평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 이 가장 멀리 있는 평면이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의 시각적인 한계점을 얘기하는 거죠. 즉, 하늘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어느 정도 거리가 넘으면 다 거기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 태양이든 달이든 다 하늘에 그냥 다 그냥 똑같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인지적으로. 자, if an observed person or object would walk beyond this farthest plane. 자, 원인. 만약 어떤 관찰당하는 사람이나 사물이 이러한 가장 멀리 있는 평면, 뭐 예를 들어 하늘을 넘어서 걸어간다고 하면 it would no longer be perceived as moving further away, 멀어지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but rather as shrinking in size, 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거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태양이랑 달이랑 거의 그냥 똑같은 거리에 있는 걸로 보이는 거야. 똑같은 거리에 있는 걸로 보이는 거라고. 다만 크기만 줄어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자, this observation is actually quite common. 이러한 관찰은 꽤 흔한 현상인데, if looking down from a high tower, 높은 탑에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게 되면, for example, cars or even houses on the ground, 땅 위에 있는 자동차나 심지어 집마저도 자, below may appear 마치 뭐인 것처럼 보입니까? As if they were toys. 장난감인 것처럼 보입니다. That is shrunk. 즉 다시 말해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Presumably 아마도 because they are perceived at the distance of the farthest plane. 아, 가장 멀리 있는 평면의 거리에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멀리 있는 평면은 여기 지금 이 경우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땅이 되겠죠? while 요거 좀 어렵습니다. 자, subtend는 대하다, 접하다라는 뜻인데요. A visual angle, 시각적인 각도에 접하는 동안에 that corresponds to a larger distance, 더 큰 거리와 일치하는, 상응하는 시각적 각도에 접하면서 가장 멀리 있는 평면의 거리에서 인식이 되기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관찰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얘가 가장 멀리 있는 평면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가 가장 멀리 있는 평면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이 가장 멀리 있는 평면을 넘어서서 가게 되면 어떻게 인식을 한다라는 거야?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크기가 작아지는 것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지.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게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자, 시각적 각도예요. 보다 긴 거리와 상응하는 시각적 각도에 접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관찰당하는 사람이나 사물이 이 시각적으로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각도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는 아, 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 가장 멀리 있는 평면을 넘어서는 순간 뭐라고 인식을 하냐면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크기가 작아진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보세요.
자, 가장 멀리 있는 평면은 따라서 결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무슨 말이 들어가느냐. 일단, 가장 멀리 있는 평면에 해당되는 말이 뭡니까? 자, 공통적인 어떤 한계점, 한계선을 의미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하늘을 넘어서는 우리가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논리적으로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 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요 말. 즉, 다시 말해서 자,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크기가 작아지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빈칸에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어렵지? 정답률 봐봐. 45%야. 이거 국어로 나와도 어려울걸? 그지? 아,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틀려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소위 말해서 정신승리라고 할지라도 젖잘싸가 되는 거야, 그냥. 만약에 영어가 상대평가였다 그러면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절대평가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나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이거 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패스하면 돼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알겠어? 자, 그럼 봅시다. 자, 1번. Prove the boundless reach of visual space. 자, 끝도 없는 범위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끝이 있는 거죠. 시각적 공간의 끝을 증명하는 거지. 뭐가? 가장 멀리 있는 평면이. 그 다음 2번. Mark the limit. 한계를 나타내는데 무슨 한계? 자, 인식의 한계. 무슨 인식? 크기의 고정성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나타낸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크기는 고정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가장 멀리 있는 평면을 지나고 나면은 무너져 버려요. 알겠습니까? 답은 2번이 되겠어. 나머지 오답 보겠습니다. Cause objects to look more vivid as they approach it. 요 사물들이 가장 멀리 있는 평면에 접근하면서 더 생생하게 보이도록 만든다. 뭐가 더 생생합니까? 잘 안 보이지. 그 다음에 4번. Allow objects to appear larger. 더 커져 보이게 만든다고요? As they move beyond it. 그 가장 멀리 있는 평면을 넘어서면 더 커 보이게 만든다고요? 아니요. 더 작아지게 만들죠. 자, 그 다음 5번. Provide reference point. 자, 기준점을 제공하는데 무슨 기준점? For calculating the exact distance. 진짜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는 기준점을 제공해 준다. 아니요. 정확한 거리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이야, 끝. 거리는. 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34번 보겠습니다. 좀 어렵네요. 34번은 33번보다는 어렵지가 않아. 이게 난 왜 이렇게 정답률이 낮은지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조금만 유연하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나 쉬운데. 자, 봅시다. 맨 마지막 문장에 In order to create beauty. 아, 이 글에서는 자,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목적, 즉 결과잖아.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 방법, 즉 원인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는가를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갑니다. 첫 번째 문장. In both the arts and the sciences, an aesthetics of simplicity facilitates the precise communication of messages. 자, facilitate가 무슨 뜻이에요? 용이하게 하다, 촉진하다, 손쉽게 하다 이런 뜻이지? aesthetics는 미학,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학문을 미학이라고 하죠, 미학. 자, 예술과 과학 두 가지에 있어서 단순함의 미학은 메시지의 정확한 소통을 용이하게 한다. 자, 그냥 이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자, A가 B를 용이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B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A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지? 다시 말해서 예술이든 과학이든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단순함이 필요하다. 알겠어요?
도대체 양자역학을 왜 우리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거야?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술이든 과학이든 단순해야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both are also fairly systematic. 자, 둘 다, 예술이든 과학이든 둘 다 꽤나 체계적이래요. 예술도 체계적이라고, 과학도 체계적이고. Although, 비록, many believe that,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지만, 뭐라고? Art is by definition. 자, 정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예술이란 wild하고 intuitive하다라고 믿고 있지만, 자, wild, 거친, 자유분방한, intuitive는 무슨 뜻입니까? 직관적인, 직관적이라는 건 무슨 의미야?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지. 알겠어? 예술은 그냥 대충대충 그리고 직관적이 반면에 while only science is methodologically disciplined 과학만이 오로지 방법론적으로 규율이 잡혀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there is a great deal of evidence 상당한 증거가 있는데 어떤 증거? to suggest that 여기 suggest는 제시하다 보여주다 라는 뜻이에요. 자, suggest가 제안하다일 때의 대상은 opinion, 의견이고요. suggest가 제시하다, 보여주다라는 뜻일 때의 대상은 fact입니다. fact. 알겠어요? Art is often created methodically and systematically. 첫 번째, 자, 예술이라는 건 종종 방법론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that frameworks and forms permit creativity to flow. 자, 기틀과 형태가 창의성이 흘러가도록 허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고요. 여기서 이 창의성이라는 건 결국 예술성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어요? 예술이 막 넘쳐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알겠어? Instead of being liberating, 자유롭게 되기는커녕 freedom without limits, 한계가 없는 자유란 is almost paralyzing. 온몸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지. Because without frameworks, 틀이 없으면 we end up, 우리는 결국 in a vacuum, 허공 속에서 그냥 끝이 나고 마는 거야. 어떤 허공? In which our actions generate no response. 우리의 행동이 아무런 반응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허공 속에서 우리는 끝나버리게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술 행위를 하려고 하더라도 뭐가 필요한 거야? 리밋이 필요한 거야. 알겠어? 아무렇게나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아, 시를 써야 되겠다. 시를 쓰려면 뭔가 틀이 있어야지 시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지. 삼행시를 한번 써볼까? 이게 있어야 된다고. 자전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롭게, 전달하는 거의, 뭐,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 거지. As the Danish poet and filmmaker Holgen Leff has put it many times, 이 사람이 여러 차례 말했듯이 the rules of the game are a prerequisite.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규칙이래요, 규칙. For, 목적, 뭘 위해서 이게 전제 조건이 되느냐면 artistic freedom, 예술적인 자유를 위해서. 여기서 예술적인 자유는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beauty,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규칙이 필요한 거야, 규칙. 알겠어? They, 뭡니까? The rules of the game. 게임의 규칙은 provide, 제공해 주는데 a solid form or structure. 자, 단단한 어떤 형태나 구조를 제공해 주는 거지. That enables. 자, 가능케. 그러니까 단단한 구조나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결과 the artist to make use of the gift of chance. 우연이라는 선물을 예술가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술가가 우연이라는 선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단단한 구조,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규칙이 필요한 거지. And in which, 그리고 그 안에서, 자, 어떤 구조냐면 그 안에서 a part of the world can be existed in a non-chaotic manner. chaotic, 혼란스러운, non-chaotic, 혼란스럽지 않은
질서정연한,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세상의 일부가 보여지는 그러한 단단한 형태나 구조를 제공해 준다는 거지. 다시. 자, 아름다움, 즉, 예술을 펼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규칙, 즉, 틀이나 제한이 필요한 거지. 자, 1번. The artist must restrict him or herself. 1번이 정답이죠. 자, 2번. Creative minds must maintain their originality. 자, 창의적인 지성은 독창성을 유지해야 된다. 아니, 독창성이 아니에요. 독창성의 필요성이 아니라 무엇의 필요성? 제한의 필요성. 그 다음 3번. The creator must trust his or her own instinct. 자기 자신의 본능을 신뢰해야 된다. 아니, 본능 필요 없어요. 규칙의 필요성, 제한의 필요성. 그 다음 4번. One must think outside the predefined framework. 아니요, 밖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5번. The scientist must embrace. 포용해야 된다. The role of coincidence. coincidence. 우연의 일치. 우연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된다. 아니요, 우연이 아니라 규칙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답률은 매우 낮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웠다라는 건데, 글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걸 알고 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웠나? 34번이 좀 어려웠다고 내가 인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34번은 내가 봤을 때는 관점의 차이인 거야. 관점의 차이.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영어와 관련된 뭐 지식 이런 것들은 어쩌면 너희들이 선생님보다 잘할지는 몰라.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는 건 딱 하나, 인사이트. 아, 이거 이렇게 보고 푸는 거구나. 인사이트. 나는 너희들이 그걸 가져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실제로 너희들도 그걸 자꾸 적용해보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 36번, 37번 순서 정하기 가겠습니다. 자,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는 건 뭐 다들 알고 있을 거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제시문. What would a language be like? 언어가 어떨까? If it didn't make any simplifications or generalizations? 그 언어가 어떤 단순함이나 또는 일반화를 만들지 아니한다면, 자, 언어라는 건 도대체 어떠한 모습일까? 자, 질문 나왔습니다. 그럼 질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야 될까요?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어떤 모습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지? 자, A, 원 보겠습니다. 자, There might some super intelligent race of beings, 어떤 완전 그러니까 지능이 완전 좋은, 자, 종족이 있을지도 몰라요. That could know such a language. 그런 언어를 알 수도 있는, 그런 언어를 알고 있는, 자, 완전 지능이 좋은 종족이 존재할지도 몰라요. But they would have to know. 하지만 그런 종족은 알아야만 할 겁니다. Virtually. 사실상 everything in the world.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만 해요. 해야 돼요. To learn all these names. 이 모든 이름들을 배우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런 언어가 단순함이나 일반화가 없는 언어, 매칭은 되죠, 그지? A가 그러면 먼저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럼 A2 봅시다. 자, human language has taken a different route. 그런데 인간의 언어는요, 다른 길을 택했대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단순함이나 일반화를 택했다라는 거지. Many fewer names. 이름은 별로 없어요. With a loss of precision. 정확성은 상실된 채. But a basic vocabulary. 기본적인 어휘입니다. That is readily acquired. 쉽게 획득이 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인간의 언어는 뭘 했다라는 거야? 단순화와 일반화를 했다라는 거지. 뭘 포기하고? 정확성을 포기하고. 하지만 this fact is not simply a compromise. 이러한 사실이 자 어떤 정확성을 포기하고 단순함이나 일반화를 택했다라는 사실이 타협한 건 아니에요. With our limited cognitive capacity. 우리 인간의 제한된 인지적 능력과 타협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이야기지. 알겠어? 그럼 B 보겠습니다.
B. By using the same word for different objects. 다양한 사물에 대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원인, we are communicating information about those things.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자, 다양한 사물에 대해서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정확성을 포기하고 그냥 보다 적은 이름을 갖고 언어를 사용한다는 이야기지. 같은 맥락이네?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렇게 타협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 알겠어?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B는 A 다음에 나와야 되겠다. 자, calling to different looking things. 두 가지 달라 보이는 사물을, 자, 아, 그, spider. 두 가지 달라 보이는, 자, 거미. 자, 이런 것들을 부르는 것은 communicates that they probably have eight legs, weave nest, eat insects and other noticeable details. 자,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건데 we would not know. 알 수가 없는 거죠. If 만약 we gave them all their name, their own separate names. 거미에게 다 제각각의 이름을 부여한다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럼 C를 봅시다. ABC인가? 자, C. It would be a language in which every word was a proper noun. 자, 그것은 아마도 모든 단어가 대명사인 언어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이거, 저거, 요거 이렇게 된 언어일 거랍니다. 자, 그러면 C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가장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오케이. A1에서의 그러한 언어는 모든 단어가 대명사로 된 언어를 말하는 거고, 매칭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은, 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길을 택했다, 다른 언어를 택했다라는 내용이 마지막에 와야 되겠습니다. CAP. 자, 정답률 확인해 보면, 자, 44%. 얘도 어려웠네.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어려울 내용이었을까? 자, 그 다음 37번 한번 봅시다. 37번. 얘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선생님이 그냥, 아니, 너는 영어 잘하니까, 뭐, 아니, 영어만 하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겠지. 아니라니까? 자, 첫 번째 문장 봐봐. Self-regulation. 자기 규제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구나. 자기 규제. Has been suggested. 제시되어 오고 있는데 as an alternative way.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to hold the tech industry to account. 여기 hold A to account라는 표현을 모르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구나. 자, hold A to account 하면 A에게 책임을 묻다 이런 뜻이에요. 자, 기술 산업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자기 규제가 제한되어 오고 있다. 뭐 유튜브나 이런 거, 테크 인더스트리잖아, 인스타나 이런 거 책임을 묻기 위해 가지고는 자기 규제가 필요하다. 스스로 정화를 시켜야 돼. 자, A1 보겠습니다. But without consequences for violating them. 그것을 위반하는 결과가 없으면 these charters are just toothless statements of aspiration. 이러한 헌장들은 자, 열망의 이빨 없는 진술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매칭이 안 되는데? These charters, 이러한 헌장이 무슨 헌장을 얘기하는 거야? 매칭이 안 되잖아. 그지? 자, 그러면 B로 가봅시다. 자, 하지만, when tech lobbyists speak of self-regulation, 이 기술 러비스트, 테크 러비스트가 자기 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they are not describing it as it is understood by professionals like doctors.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해되는 것과 똑같이 자, 자기 규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관점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지. 자, 자기 규제, 자기 규제. 자, 매칭이 되죠? 자, 자기 규제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가 있어. 이 테크 로비스트가, 그러니까 기술 산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셀프 레귤레이션은 우리랑 좀 관점이 다르다는 이야기지. 자, 그럼 B.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unlike in medicine, 의학과는 다르게 there are no mandatory ethical qualifications for working as a software engineer or technology executive. 이런 게 없어요. 그다음 B3, there is no enforceable industry code of conduct. 이런 것도 없고요. There is no obligatory certification. 이런 것도 없어요. There is no duty to put the public ahead of profit. 이런 의무도 없습니다. 온통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근데 여기 차터 이야기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 그럼 C를 한번 볼까? There are few consequences for serious moral failings.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결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No real fear of being suspended. 뭐 정직당하거나 or struck off. 자, 쫓겨날 이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Recent years, 최근에 자, have seen an explosion of AI ethics charters. 여기 나왔네. AI의 윤리적인 헌장에 관한 폭발적인 증가를 목격해 오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자, 다시 A로 가서. 하지만 이러한 헌장을 위반하는 결과가 없으면 이러한 헌장은 뭐예요? 자, 알맹이 없는 진술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B, C, A.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일까? 라는 거지. 생각하지 마, 얘들아. 너희들 지금 이게 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해석 연습하는 게 아니라고. 해석 연습도 해야지.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이걸 뭐 문장 분석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유연해져야 돼. 유연해져야 돼. 너무 딱 경직되어서 영어를 접근하면 안 된다고. 그것도 마찬가지야.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돼? 유연하게 접근해야 되지. 알겠어? 나무도 봤다가 숲도 봤다가 이거 자유자재로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해야지 비문학이 그나마 수월하게 된단 말이야. 자, 38번 보겠습니다. 이제 38, 39번. 자, 삽입 문제 보겠습니다. 정답 읽보세요. 48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자, 정확하게 제시문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보세요. An alternative view, 대안적인 견해는요. 그럼 자, 이건 무슨 이야기야? 대안적 견해잖아. Y라고 해봅시다. 그럼 앞에 대안이 아닌 원래 견해가 나오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대안적 견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 알겠어? 자, 대안적 견해는 뭐냐면 we make a sense of the sensations we feel. 우리가 느끼는 느낌을 이해한다라는 거지. And the facial expressions we see. 우리가 보는 얼굴 표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조건이 있어. Only when we attach words to them. 우리가 느낌이나 얼굴 표정에 대해서 낱말을 붙여야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감정이나 표정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야만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 자, 원인, 결과, 인과관계네. 자, 이름을 붙여야 뭐가 가능하다?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즉, we develop, 발달시키는 거예요. Rather than inherent, 물려받는 게 아니라 뭘? Our emotional concepts, 우리의 감정적인 개념이라는 걸 물려받는 게 아니라, 즉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어디 들어가는지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안이 아닌 원래의 견해가 끝나고 나서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되겠지? 자, 한번 읽어봅시다. We experience emotions. 우리가 감정을 경험하는데요. As different bodily sensations.
다른 신체적 느낌으로써 감정을 경험합니다. 뭐 가령 자, a beating heart,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한다든지, 아니면 손바닥에 땀이 난다든지. 자, we recognize emotions in others.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의 감정을 인식하는데 by their facial expressions and behavior. 행동이나 아니면 얼굴 표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게 됩니다. One prominent idea is that 한 가지 지배적인 두드러진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가 X죠, 얘가. 감정 경험에 대한 이야기지. 자, we are born, 태어난단 말이야. With a fixed set of basic emotions. 기본적인 감정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지. That are universal, 보편적인 거야. Within our species. 우리 인간 사회 내에서는 notably happiness, sadness, fear, surprise, disgust, and anger.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타고 태어난 거다라는 자, 지배적인 아이디어가 존재하고 있어. 감정은 선천적이라는 거지. 그지? 깐난 애기들도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야. Just as, 마치, 비유, we attach the world gravity, 중력이라는 단어를 to our intuitive understanding of how objects move through space. 자, 어떻게 사물이 공간을 통해서 이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직관적 이해에, 자, 붙이는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가 이걸 알고 중력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처럼 we simply attach words to each of these innate, 타고나고 and universal, 보편적인 감정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야. Once those words become available, 그러한 말이 이용이 가능해지고 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말문이 트이면 원래 갖고 있는 감정에다가 그 이름을 갖다 붙이게 된다는 거지. evidence is that 핵심적인 증거는 뭐냐면 children are unable to categorize, 아이들은 분류를 못한다라는 거야. facial expressions as representing different emotions. 얼굴 표정을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왜 못해요? 타고난 건데. until 뭐 할 때까지는 they have acquired a lexicon. 렉시컨은 어휘 목록이라고 나왔는데 자, 감정에 대한 단어의 어휘 목록을 아이들이 획득할 때까지는 이 분류를 못 한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야? 자, 어휘력을 갖추고 나서야 분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아니, 감정은 선천적이고 타고난 건데 얼굴 표정도 마찬가지고. 왜?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요 네 번째 문장은 제시문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당연히 안 보이죠. 시그널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39번 보겠습니다. 아, 정답 읽어보세요. 아름답죠? 33%. 못 푸는 겁니다. 이거 못 푸는 거예요. 못 푸는 겁니다. 이거 못 푸는 게 당연한 거야. 이게 이상한 거라고. 선생님 이거 좀 풀었는데요. 이거 너무 이상한 거야. 알겠어. 너 그럼 영어 공부하지 마. 지금 영어 공부할 때가 아니야. 다른 과목 공부해야지. 괜찮습니다. 자, 선생님은 풀어야 되지. 선생님이 이거 풀어야 되지. 아, 이건 몰라도 돼. 근데 선생님도 몰라.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지. 너희들한테 사기치는 거니까. 자, 한번 가볼게요. 자, the rest of the time, even as individuals are trying their best to think through issues, motivational goals may bias. bias가 여기서 동사로 쓰인 거지. 바이어스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편견이나 선입견이고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겠어? 편견을 가지게 하다 뭐 그런 뜻이겠지. 왜곡시키다. Their thought processes and bias 또 왜곡시키는데 their reasoning 그들의 어떤 추론을 왜곡시킨대. 자, 그럼 여기서 맨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그 시간에 나머지라고 했습니다. 자, 나머지 시간에는 이렇게 된대.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야? 대부분의 시간은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이게 유연해야 된다니까? 자, 그 시간의 나머지 동안에는 비록 사람들이 최선을 다할지라도 뭐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하고자 최선을 다할지라도
이 목적, 동기부여와 관련된 목적 때문에 사고 과정에 편견이 생기고 추론에도 편견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는 진짜, 자,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봐야지. 최선을 다해도 꼭 뭔가 보면 선입견이나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알겠어? 중요한 단서는 나머지 시간에는 그러고, 대부분의 시간은 안 그렇다는 얘기지. 대부분의 시간은 뭐 할까? 자, 갑니다. 자, everyone likes to think of themselves as behaving in an unbiased fashion. 여기 fashion은 방법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은 좋아해요. 본인 스스로를 대부분의 시간 동안 편견이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되게, 자, 편견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편견이 없게 행동을 하려고 노력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지. We all view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보는데 similar to the blindfolded statue of Lady Justice, 자, 자유의 여신상이야지. 정의의 여신상,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상과 비슷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본단 말이야. Evaluating, 평가하는, competing claims, 경쟁하는 주장을, without bias, emotions or motivations, 편견이나 감정이나 동기, 이런 거 싹 다 집어치우고, 자, 상반된 주장을 평가하는 눈 가린 정의의 여신상과 비슷하다고 본단 말이지. And yet, 하지만 overwhelming psychological research suggests that 여기 suggest가 무슨 뜻이에요? 제시하다 보여주답니다. 자, fact가 대상이기 때문에 such unbiased rationality 그러한 편견이 없는 합리성이란 is actually a fairly elusive 찾기가 꽤나 어려운 인간의 자질, 속성이랍니다. 사람들은 뭐예요? 편견 덩어리야, 사실은. Much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은요, people are on automatic pilot. 자동 조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사실.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In other words, 재진술. 다시 말해서, individuals are acting without reflection. 반성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거예요. More often than they are thinking carefully and deliberately. 신중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고. 너희들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수업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자, 지바쿤다라는 후코인. 코인이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에요? 신조어를 만들다는 뜻입니다. 자, The term motivated reasoning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던 사람인데요. to describe, 묘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현상. 그럼 이러한 현상은 무슨 현상이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죠. 그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설명하기를 although 비록 individuals try to make well thought out decisions 사람들은 잘 생각해내서 꺼낸 결정을 내리고자 노력을 할지라도 그 다음 use available evidence 이용 가능한 증거를 사용하려고 노력할지라도 and look at both sides of an issue 어떤 문제의 양쪽 측면을 다 들여다보고자 노력할지라도 the process is often tainted 종종 과정이 오염이 되는데 by motivations that may be unknown to them 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동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인식을 못하는 동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뭐가 생긴다는 거야? 편견이 생긴다는 거지. 아니, 왜 아무 생각도 없이 행동하는데 무슨 이게 지금 되냐고. 이 현상은 그러면 이 현상이 아니죠. 그럼 이 현상은 무슨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대부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진짜 꼼꼼하게 생각을 해봐야지. 근데 꼭 또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뭐 이런 동기와 관련된 목적 때문에 선입견이 생기고 편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만들어냈더래요. 그래서 이 this phenomenon이 자 이것과 매칭이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일 수밖에 없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못 풉니다. 알겠어요? 못 풀어요. 이건 틀리라고 낸 거야.
알겠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 this phenomenon이 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매칭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생각을 안 한다니까?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봅시다. 단어만 열심히 외워주세요.